네, 안녕하세요. 참된 교육 컨설팅 장프로입니다. 장프로 입시 컨설팅 방송 나 대학 갈래 나대갈 시청을 위해서 다양한 사이트에서 클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 학종 100% 달성을 했습니다. 정규 관리 인원들을 가지고 이뤄낸 성과고요. 6령 요소 수시는 100%, 6령 요소 학종 90%, 올해는 학종 100% 달성을 한 장프로입니다. 이 장프로가 진행하는 입시 컨설팅 방송, 생기부 역학을 위해서 클릭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본론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안내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번호나 이 일정, 전화 업무 시간에는요, 프로그램 등록 관련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참된교육 컨설팅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명 검색을 하셔서 참된교육 컨설팅 입력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아래쪽에 뭐 링크를 걸어놨을 거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가입하시고 회원이 되시면 멤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18 학종 대비 생기부 역학 세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그 관련 사이트에 쭉 해서 생기부 역학 1부터 올라갔으니까요. 처음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아리 활동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 창체 동아리 활동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모든 동아리 활동에 관련된 이 방송 내용은 제가 실제로 학생들 데리고 진행했던 관리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했던 방법들 그리고 지금까지 입시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노하우, 쌓았던 노하우들을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는 내용이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동아리 활동의 정의부터 내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교내 활동 중 자신의 흥미, 특기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순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이렇게 트렌드가 되기 전에는요. 소위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악기를 다루고 어떤 음악 모듬 활동에 해서 합창도 하고요. 굉장히 학생의 학업에 대해 쌓인 스트레스를 다른 쪽에 자기가 흥미 있는 부분에 풀어냈는데 요즘에 이 동아리 활동 역시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부 즉 좋은 생기부를 위한 자료 중에 한 가지가 돼버렸죠. 그걸 관련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그 현실적에 맞춰서 좋은 어떤 활동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자 수 제한부터 말씀드릴게요. 1500바이트입니다. 제가 이거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지금 생급역학 2-1편이 있습니다. 자율활동 관련해서 적혀 있는 2-1편이 있는데 거기에 생기부 글자 수에 관련된 바이트 개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글자 한글 하나당 거의 3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0바이트면요. 한 글자 수로는 500바이트입니다. 하지만 문장 뭐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대략 400자 초중반 정도에서 초반 정도에서 거의 완료로 하면 1500바이트가 한한용 통으로 했을 때 1500바이트예요. 학기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동아리 활동 이런 거구나. 글자 수는 이런 거구나.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좋은 동아리 활동이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알고 실행에 옮겨야 가능할지 이 내용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입시 설명회 방송은요, 저희 카페 링크가 걸려있는 그 자료, 그거 꼭 클릭하고 옆에다 띄워놓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반으로 하는 방송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진로 목표와 관련된 동아리를 하라라고 합니다.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제가요, 빠른 분들은 뭐 중3 끝나거나 중3 때 실은 특목이나 자사를 생각하신 분들은 생기부 활동 중학교 때부터 만들다 보니 빠른 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맡기셔서 중학생 학생부터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뒤늦게 하셨거나 고3 때 정말 막판에 하신 분들 생기부 특히 학생의 생기부 학부모님들이 요청해서 생기부를 보면 아이쿠 어이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지금 너무 기본의 기본이거든요. 기본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의 기본인 걸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뭐 관리 프로그램 등록을 하기 위해서나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까 뭐 생기부를 본다고 했는데 생기부 그 이전에 생기부 작성된 걸 봐요. 뭐 고2 학생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실제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요.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고1 때 동아리가 축구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뭐 탁구 동아리입니다. 농구 동아리입니다. 아, 운동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순수한 의도가 퇴색된 지가 정말 오래됐다고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그 맞춰서 하되 그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 자체가 순수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데 축구, 탁구, 농구는 소위 체육교육 또는 뭔가 신체적으로 관련된 뭔가 운동성을 보여줄 수 있고 스포츠에 관련된 학과 아니고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학과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활동이 적혀 있으면 실은 아까운 글자 수만 날려버린 꼴이 되고 아까운 1년이 날아간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런 친구들 고2 때 이제 뭐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서 개설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이게 3월 전에만 만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 새학년 시작할 때만 해도 동아리를 만들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학기가 이미 한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아니 중반을 떠나서 그냥 3월이 지나버렸어요. 대부분 동아리는 3월에 다 만들어주고 개설하고 인증해주고 그래서 활동 시작을 합니다. 그게 늦은 뭐 4월부터 해서 실은 만난 학생들 그럼 동아리가 자체가 없어버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어떤 동아리 항목 자체가 생기부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겠죠. 그 중에 동아리 활동 하나가 날라가 버려버린 꼴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지금이라도 지금 제가 올린 이 시점에 보신 분들은 정말 다행인 거고 그게 아닌 학생들은 다음을 기약하거나 뭔가 학교에 부탁을 해서 빈 자리라도 들어가거나 해서 동아리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체능 관련 있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전혀 관련 없다면 제발 없애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만약 예체능 동아리를 너무 하고 싶고 내 스트레스 쌓인 부분을 여기서 풀고 싶다면 나중에 동아리 활동 작성할 때 그 부분 아예 빼버리고 작성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남은 동아리를 가지고 작성하기에도 실은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예체능 부분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하고 싶다면 동아리 쓰실 때, 작성할 때 제발 쓰지 마십시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해 주시라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된다면 추후에 4월, 5월, 6월, 7월, 8월 어떨 때라도 친구들을 만나서 관리를 시작하건 단발성, 일회성 컨설팅을 해드리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닐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실제 올해 이대 여학생이겠죠. 학생을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고1, 고2 동아리요. 자기랑 진로 관련 없어요. 친구가 그냥 들어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무슨 교육봉사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봉사입니다. 어떤 친구들에게요? 사범대, 교대, 소위 봉사 쪽에 관련된 뭐 심리학과든 사회복지든 이런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죠. 이거 들어주라고 한 친구요? 분명 자기가 알고 진행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요? 친구가 들어주라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자신은 어디 가고 싶었냐고요?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소위 PD가 되고 싶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1, 2학년 때 그런 동아리가 없습니다. 고3 때 만들었죠. 다행히도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만나서 그래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만의 흐름에 맞춰 뼈대에 맞춰 그럴듯한 동아리를 만들었고 실은 동아리 외적으로도 동아리와 결부해서 다른 항목들이 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플러스 돼서 고3 생기부가 좋았죠. 우선 성적은 유지가 됐던 친구다 보니 자기 관련된 어떤 활동이 필요했는데 그 활동을 가지고 생기부 곳곳에 고3 때 작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붙었죠. 합격을 했습니다. 그 친구 합격증도 제가 캡처를 해서 보내줬으니 가지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생기부를 가지고 대학을 입학하실 거면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무조건 들어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교과 전형 가시고 논술 가시면 전혀 생기부 관리 할 거 없으니까요. 뭐 이런 것도 실은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안 해도 되죠.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요즘 학종은 대세입니다. 상위권 학교, 뭐 서울대는 70% 80% 이상이 실은 생기부를 가지고 하는 전형입니다. 그 이상에는 중상위권, 최소 중상위권 이상의 학교들도 생기부를 가지고 뽑는 게 최소 50%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기부 관리는 필요한 거죠. 지금 이걸 방송 보신 분들은 정말 큰 행운을 얻으신 거고요. 정말 소위 개 타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 정도 소스를 안내해드리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 지금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질 내용들, 뭐 더불어 다른 방송들, 시리즈로 제작될 방송 다 보십시오.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은 동아리 활동의 조건 두 번째. 그냥 그런 동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도 할 말 많죠. 고2 학생을 또 이야기를 또 들을까요? 대부분 고2 때 문의가 많이 오니까요. 고2 끝나거나 아니면 고2 중반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고1 생기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로 관련 동아리를 하기는 했어요. 소위 인문학 관련해서 인문 동아리라고 하는 동아리를 했어요. 그리고 자연계열이나 공대 가고 싶어서 과학 동아리를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비슷비슷한 활동밖에 없어버린 겁니다. 자, 분명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은 제가 지금 써놓은 칼럼, 서면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그냥 그런 동아리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관련된 내용에는 문답 형식으로 Q&A로 진행을 글자로 적어놨죠. 그걸 보시고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된다고요. 인문 동아리, 과학 동아리 전국에 100% 있습니다. 뭐 99% 이상 운영한다? 이젠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저기 어디 정말 전국 팔도 구석구석을 제가 관리를 한다고 다니고 있습니다. 관리 학생들이요. 다른 곳 같이 뭐 이렇게 애들이 KTX를 타고 저희 강남에 있지만 사무실 강남에 있지만 저희가 다 움직입니다. 제가 움직입니다. 대중교통 타고 운전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밤 늦게든 학생들 지방학생들 야자가 강제다 보니까 끝나면 10시 11시에도 만나요. 주말에 가서 만나요. 그리고 학생들 생기부 짜줘요. 이렇게만 하나요? 아니요. 24시간. 실은 새벽에도 급하면 연락이 와서 새벽에도 일을 합니다. 왜? 매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행사에 참여해야 될지, 이 대회가 무엇일지, 이 동아리에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맞지, 어딜 탐방을 가는 게 맞을지, 학생 스스로 판단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 우리 학생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죠. 전화, 문자, 톡으로. 그럼 바로바로 받아칩니다. 근데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래도 1년에 통으로 한 2달, 아니면 3달에 한 번씩 가서, 실제로 가서 지금까지 한 활동들 검사할 거 많거든요. 그 검사를 합니다. 그 정도를 해야 요즘 생기부 학종 시대에 괜찮은 내용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그 여건, 저를 만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방송도 제작하는 거고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진학 부장님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그냥 그런 동아리, 소위 그냥 그런 생기부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너무 많거든요. 이 비슷비슷한 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쵸, 여기다 적어드렸잖아요. 있어 보이게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이요. 내신. 교과보자는 덜 보죠. 근데 중요하거든요. 내 관련 교과 점수,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 교과된 그 교과목들에 대한 점수, 전체적 내신 누적 평점 중요합니다. 동아리가 비슷비슷하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애들이 대학교 쓸 때 1대 20, 1대 30의 경쟁률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신이 좋은 친구가 선발에선 더 낫죠. 요즘에 대학교에서는 예전에 학생부 종합에 관련된 입시 결과를 많이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픈을 많이 합니다. 실제 오픈된 데이터를 보면
등급이 꽤 높습니다. 간혹 등급이 정말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요. 안타깝지만 말씀드릴게요. 특목, 소위 전국자사급입니다. 일반고에서 낮은 등급. 저도 못합니다. 일반고도 등급 자체는 최소 유지해야 될 등급이 있습니다. 학교 레벨에 맞춰 학과 레벨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몇 등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대학에서 오픈된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 내신 등급들은 특목 전국 자사급이 갖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역시도 인원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소위 뭐 과학고요. 한 학년 100명? 인학교 많아요. 아니 4%, 11%, 24% 지키다 보면 뚝뚝뚝 등급 떨어지겠네. 십상이죠. 제가 데리고 있는 과고, 외고, 소위 전국자사. 애들 등급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학업 수준 높아요. 열심히 하니까요. 그걸 대학에서 네임밸류, 어느 정도 학교 분류를 통해서 인정해주고 이 정도 내신이어도 이만큼의 성취도가 나왔구나 를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쪽 친구들 아예 바닥일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공부를 했습니다. 내신 비슷비슷하다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아리활동 시간에 제가 내신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팩트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로 다시 넘어와서 비슷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김밥을 가지고. 그냥 보통 김밥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자기만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김밥을 만들어 주십시오. 뭐 달걀말이 김밥, 튀김 김밥, 누드 김밥, 매운 김밥, 고추 김밥 많잖아요. 그런 조금은 정말 조금은 남들보다 조금은 한 단계라도 높은 특별한 주제의 활동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학과만 수천 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쪼개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비슷한 맥락을 잡아도 몇백 개입니다. 더 줄여도 인문사회, 과학, 자연과학, 의학, 보건 몇십 개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세한 예시 설명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먹는 걸로 비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비슷비슷한 동아리 많고요. 비슷비슷한 활동 많아요. 하지만 좀 더 나으려면 요건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